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간호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했던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해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케이스 스터디 쓰는 방법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는 비디오가 있거든요. 혹시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런 비디오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케이스 스터디란 무엇인가 보면은 이렇게 환자를 보고 인트레스팅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리서치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환자가 왜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ER에 오게 됐는지 이렇게 에피소드를 서술하면서 케이스를 시작합니다.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3주 동안 열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환자에게 past medical history나 뭐 surgery history를 물어봐요. 왜냐면은 많은 질환들이 좀 재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 past medical history의 infection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complication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past medical history라 past surgery history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알러지는 있는지, 그리고 이뮤니제이션은 뭘 맞았는지, 스크리닝 테스트는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면 환자가 콜로노스코피를 했어요. 콜로노스코피에서 네거티브가 나왔으면 이 환자는 콜론 캔서가 아니겠죠. 그리고 뭐 패밀리 메디컬 히스토리는 정말 중요한데 패밀리 메디컬 히스토리에서 질환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메디케이션. 환자가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처방하는 약과 혹시 상호에게 인터랙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리고 또 환자 프레젠트 일리스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션을 물어보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전 여기에 봐봐요. 베나드릴, 뭐 아이부프로펜 이렇게만 썼는데 교수님이 드럭 클래스랑 도세지도 같이 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환자가 저한테 도세지를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안 쓴 건데 이럴 때는 발표할 때라도 the patient didn't recall the dosage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personal social history. 이제 여기서 personal social history를 물어볼 때는 환자의 직업이나 환자가 메디케이션을 어세스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의사를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인지 등등 미국에서는 이런 그 디스패리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환자가 약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또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세스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섹슈얼 히스토리예요. 사실 이 케이스는 이 섹슈얼 히스토리가 엄청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케이스를 보시면 환자가 뭐 지난 12 months 동안 3 male partners가 있었고 birth control pill을 contraceptive로 뭐 복용을 하고 있지만 콘돔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past history를 보면은 herpes 2나 chlamydia가 있었어요. 이 말은 환자가 성병에 노출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를 의미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Review of System이랑 Physical Examination을 해볼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환자 심텀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이런 심텀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파고드는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Review of System 일단 환자가 서술한, 스테이트 한 거를 중심으로 그 스테이지 한 내용을 쓰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환자가 디나이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노멀이라는 거고 그리고 feels fatigue and weakness of face and extremities 이 부분이 이제 환자가 메인 chief complaint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죠. 여기도 보시면 musculoskeletal 이제 환자가 complain한 부분을 제가 하이라이트 했어요. 주로 이제 환자가 노멀 레인지에 벗어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하이라이트를 해요.
자, 이제 physical examination인데요. review of system은 환자가 말해준 거에 의해서 내가 쓰는 거라면은 physical examination은 내가 이제 환자를 examine 하는 거예요. vital sign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기본이 되겠죠.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리뷰 오브 시스템이랑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자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심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한 부분은 이제 발견한 abnormal한 부분인데 여기서 또한 제가 하이라이트는 하지 않았지만 다이그노시스를 내는데 리딩 하는데 중요한 파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업도미넘에서 no hepatomegaly랑 no splenomegaly가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다이그노시스를 룰아웃 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이제 examine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빼먹어 그러면은 나중에 다이그노시스를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이그노시스를 정확하게 도출해내지 못하겠죠. 자, 여기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케이스 스터디의 꽃이에요. Differential Diagnosis. 우리가 이제 환자의 그런 chief complaints and past medical history, allergy, 뭐 family history, review of system, physical examination, 기타 등등등을 토대로 이 환자가 어떤 진단명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어떤 진단명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differential diagnosis를 냈으면 이 differential diagnosis를 rule 할 수 있는 또는 그 diagnosis를 낼 수 있는 그런 diagnostic test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환자한테 AST, ALT 이 간수치 보는 검사를 했고요. 뭐 lymphocytes, monocytes, eosinophils, basionophils 이거는 이제 인펙션이 있는지 이뮤니제이션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고 제가 이런 검사를 했어요. 이제 랩도 검사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differential diagnosis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엔도카라이티스를 differential diagnosis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면 저는 블러드 컬처를 안 나갔겠죠? 그렇게 differential diagnosis를 rule out 하기 위해서 랩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differential diagnosis 생각을 못하고 있으면은 랩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rhetorical reasoning을 시작을 할 거예요. 보통 differential diagnosis는 우리가 3개 정도 내거든요. 교수님도 3개 정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선택한 케이스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6개, 6개의 differential diagnosis를 냈고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했고 리뷰를 했어요. 이거는 그 클래스메이트들마다 좀 다르게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하고 보기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패서피지올로지랑 펄티넨 파지티브, 펄티넨 네거티브를 넣었어요. 패서피지올로지로 이제 이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환자한테서 얻은 파지티브한 거 내가 왜 이 환자가 HIV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런 증상들을 넣었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환자가 recurring fever가 있었고 weakness, muscle ache, rash 그리고 lymph node가 swollen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섹슈얼 히스토리에서 본 것처럼 이 환자는 콘돔을 쓰지 않고 있어요. For oral and rectal intercourse. 근데 이거는 STI를 가질 엄청 큰 리스크 팩터죠. 플러스 그리고 STI 히스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가 어쩌면 HIV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구를 했고 근데 펄티앤 네거티브로 뭐 다른
심텀들도 다 네거티브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HRV viral load 네거티브와 엘리사이즈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인데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럼 이 환자는 HIV가 100%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헤파타이티스 B and C도 다이그노스틱 테스트에서 네거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룰아웃 시켰던 진단명이네요. 자, 이제부터 쭉쭉 볼게요. 그럼 혹시 이 환자 SLE?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일 수도 있겠다. fever 있고, arthritis 있고, 뭐뭐 있고, female reproductive age 있잖아요. 근데 펄치앤 네거티브에서 나온 게 아나가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이 말이 아나가 highly sensitive한 그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거티브가 나왔다는 거는 이 환자는 SLE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false positive도 있어요. 근데 false negative는 없다. 빼놓을 수 없는 엔도카라이티스죠. 피버가 있고 뭐뭐가 있다. 그러면은 엔도카라이티스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케이스를 공부를 하면서 또 좀 더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코 나갔고 블러드 컬처 나갔는데 네거티브가 나왔죠. 자, 그러면 계속 쭉쭉 봐야겠죠. 왜 이 환자가 피버가 3주 동안 있었을까 하고 혹시 호지킨일까? 이 호지킨 또한 이뮤노 디제이즈인데 우리가 이제 이 환자가 스페시픽한 심점, 다이그노시스를 낼 수 있는 스페시픽한 심점이 있으면 자꾸 이런 이뮤 디지즈를 생각을 안 할 텐데 이 환자가 너무나게 그런 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진단명을 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낸 진단명이 Adult Still Disease예요. 이 디지즈는 사실 엄청 레어예요. 교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근무를 하면서 Unknown Origin Fever는 봤어요. Fever of Unknown Origin. 도대체 왜 fever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제 케이스는 직접 봤는데 이것 또한 이면 디지즈예요. 그래서 이 환자 보면은 pertinent positive 보면은 그 arthritis 있었고, fever 있었고, lymph adenopathy 있고, rash 있었고, liver 엔자임도 증가되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이걸까? 왜냐면 다른 거는 룰아웃이 다 되니까 도대체 진단명을 뭘 내릴 수 있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rhetorical reasoning을 통해서 이제 final diagnostic reasoning을 낼 건데 저는 이 환자의 diagnosis로 adult still disease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같이 볼게요. The most suspected diagnosis HIV ruled out by negative vital loads and hepatitis B antigen antibody are also negative. The highly sensitive test ANA is not detected to diagnose lupus. In addition, from CT scan, lymphoma is not noted. 그래서 CT 스캔에서 림포마가 노티드가 되지 않아서 제가 호지킨을 진단명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Other still disease is a diagnosis of exclusion of unknown origin of fever. 그래서 other still disease는 다른 진단명을 낼 수 없을 때, 다른 모든 진단명을 rule out 할 때 낼 수 있는 exclusion diagnosis예요. It is inflammation due to abnormality in the immune system. immune disease죠. 원인을 알 수 없음. The recurring fever with lymph adenopathy, rash on back, and asymmetry, polyarthritis are representative symptoms. Also, it can affect on heart. 그래서 환자 뭐뭐가 있었어요. The patient represents above mentioned symptoms and also has systolic murmur. 자, 이렇게 진단명을 other still disease로 내고 이제 플랜을 짜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써야 될지 모를 때 쓰는 게 뭐예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40mg PO로
once a day for 7 days 하고 테이퍼링 할 예정이고 이제 환자에게 이제 스테로이드의 사이드 이펙트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 체스트 페인이나 뭐 이런 다른 증상들이 있을 때는 ER에 가라 이렇게 에듀케이션을 하는 걸 저희가 플랜으로 짜봤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메인테넌스인데요. 원래 우리가 몸을 아프기 전에 챙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인테넌스가 정말 중요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크리닝 테스트가 된 게 별로 없고 그리고 HIV, STD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환자랑 파트너의 STI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prevent STI 하기 위해서 콘돔을 쓰라고 교육을 할 거예요. 또 헤파타이티스 B 안티바디가 없으니까 이제 헤파타이티스 B 백신도 줄 예정이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퍼런스예요. 얼핏 봐도 제가 10개는 좋게 넘는 그런 이제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사실은 진짜 한 2, 30개 정도는 찾아본 것 같아요. 여기에 다 넣진 않았지만 우리가 업투데이트 같은 거는 이제 reliable 하지 않는 자료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레퍼런스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 질환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어려운 그런 논문들을 찾아서 보면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패서피지올로지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HIV도 저는 솔직히 그거 쓰는데 이게 뭔 말이야 했고, 헤파타이티스 B도 뭔 말이야 했고, 막 이래요. 좀 너무 이제 클리어하게 이렇게 패서피지올로지가 있는 질환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만, 내가 또 잘 모르는 질환의 패서피지올로지를 보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위한 교육용 그런 이제 레퍼런스들까지도 찾아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쉽게 이 질환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reliable한 그런 클리니컬 프랙티스를 찾아서 제가 이제 레퍼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쓴 방법이 APA 포맷에 맞는 레퍼런스 쓰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에 이 케이스 리포트를 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아니 정말 너무 막막하고 교수님이 물론 샘플을 주긴 했지만 정말 이게 완전 까마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하나쯤 떠돌아다니다 보면은 누군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거 제가 만점을 받은 케이스이고 그리고 교수님이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이그노시스,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에 내가 질병을 넣었으면 그 질병을 룰아웃 하거나 클래리파이 할 수 있는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퍼티넌 포지티브가 좀 이 질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심텀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저 혼자서 한 케이스 스터디인데 같이 그룹으로 한 다른 케이스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right flank pain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키드니 스톤으로 이제 다이그노시스를 내려고 그걸 이제 심텀으로 골라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이제 그룹메이트가 애뉴리즘 럽처를 다이그노시스 그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파트는 제 파트가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럽처를 넣는 거는 조금 아웃 오브 블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게 이제 교수님의 지적을 받아서 점수가 2점이 깎인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건 무슨 감기라고 하는데 배에 무슨 뭐 압배라든지 뭐 그런 뭐 췌장염이라든지 그런 질환을 넣는 거랑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너무 생뚱맞게 아니 설사 그 질환을 내가 의심을 하고 있다면 분명 그 질환을 룰아웃 할 수 있는
다이그노스틱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좀 케이스 스터디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나의 이 케이스를 보고 좀, 왜 이렇게 이런 질환을 의심을 했고, 왜 이렇게 다이그노시스를 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스터디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MP 과정에서 5번째 학기 때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이라는 것도 이렇게 공개를 해봅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안녕!